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요즘 수익형 매물,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소장님께서는 상가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상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최근에 아파트나 재건축 등 시세 차익에 대한 관심도 뜨겁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저금리 그리고 또 고령화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가인데요. 자, 이 상가 투자 사실 되게 어렵다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가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상가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모습을 한번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상가인데요. 상가는 바로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은 바로 매월 우리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예전에는 우리가 직장이라든가 또는 자영업을 통해서 그렇게 근로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올렸었는데, 자, 이렇게 은퇴를 하시거나 고령화 되시면서 더 이상의 이런 근로소득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본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수익형 부동산의 필요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종류를 한 번 더 짚어보고 갈 텐데요. 자,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오피스텔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전형적인 주택 임대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많이 있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과 더불어서 우리가 오피스텔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자, 갈수록 수익률은 다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월세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고 또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이 수익률이 다소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안전한 상품으로 우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들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바로 역세권의 소형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세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부분은 내가 직접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이 단지 내에서 정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야, 이 역세권 소형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개발 호재와 그 임대 수요에 따라서 임대료와 그리고 매매가가 다소 바뀔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소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85제곱미터 전용면적으로요, 85제곱미터나 또는 59제곱미터가 일반적인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역세권이나 또는 월세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작은 소형의 아파트가 필요하지만 이 소형의 아파트가 더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 다세대 주택이 그래도 각광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더불어서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인데요. 자, 다가구 주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주택으로서 3계층밖에 안 됩니다. 다세대는 4계층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밑에 상가가 같이 겸해지는 상가 주택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가 형식으로 주택되는 택지 개발 지구내 점포 겸용 주택 상당히 인기가 많죠. 하지만 도심권의 다가구 주택은 단지 3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수익률 면에서 사실 좀 낮은 편이고, 그리고 또 건물의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있는 점이 좀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중주택도 다가구축처럼 1가구 1주택이 가능하나 이 다중주택 방 안에는 사실 취사시설이 설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취사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는데 취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입자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이 취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유의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분양형 호텔 등으로서 우리가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중에 우리가 상가를 투자하는 어떤 장점과 그리고 단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장점을 말씀드린다라면 상가적인 측면에서, 자, 월 수입이 따박따박 나오죠. 월세를 받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시세 차익처럼 수입을 발생시키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안정적인 상권으로 갔을 때는 또 월세와 더불어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관리의 편리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룸이나 이런 주택을 하게 되는데 자금이 조금 더 많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걸 여러 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명의 세입자를 관리해야 되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규모 자체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한 명의 세입자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의 편리성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종합부동산세에도 상가는 빠지게 되겠고요. 또 모든 부동산 정책에 상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아마 특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자, 상권의 변동, 상권이 장사가 잘 되는데 한없이 잘 되지는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자칫 공실의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상가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이 상가는 안정적인 월세 때문에 매매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좀 낮다라는 점. 하지만 안정성이 우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다세대 건물 내 1층 상가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1층에 상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 다세대 건물 내 상가는 대부분 상권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소매점 내지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내에 상가가 있는데요. 보통 오피스텔이 뭐 100세대, 200세대 되는데 상가가 들어온다라면 그 안에 편의점이라든가 또는 이 부동산 등이 들어와서 영업이 잘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괜찮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 내 전체 건물이 상가로 되어 있는 상가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권만 잘 형성된다면 상당히 좀 안정적인 임대료가 나오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테마 상가가 있죠. 공구상가, 전자상가, 의류상가인데요. 자, 이 부분은 상권이 안정권으로 가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안정화만 된다라면은 임대료 받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은 이 안정화로 되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오래 걸린다는 점이 단점으로 파악돼서 정말 초보자들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쇼핑몰 상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한 평이나 두 평짜리 쇼핑몰 상가가 있겠고요. 자, 상가 주택에는 상가 건물 등을 매입하셔가지고요. 임대료도 받으시고 향후에 매매 시세 차익도 가져가시면서 또 1가구 1주택에 또 비과세 혜택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상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가 투자 노하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업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가는 업종에 맞는 상권과 입지만 잘 선택하신다라면 임대료를 받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상권도 뜨는 상권이 있고 지는 상권이 있습니다. 자, 뜨는 해양 속에서 간다라면 안정적인 월세가 가능하지만 지는 태양 속에서 들어가신다면 사실 월세에 대한 공실률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업종, 내 가게에 들어와 있는, 내 건물에 들어와 있는 업종들이 장수할 수 있는 거냐, 단명하는 거냐, 이 중에서 장수하는 업종을 잘 찾아야 세입자들의 장사가 잘 돼서 매출이 잘 올라갈 수 있어서 임대료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도시 및 구도시의 분양 상가가 있는데요. 사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구도시는 분양 상가가 어느 정도는 상권이 형성돼 있다. 하지만 이 업종 자체가 또 지을 수 있고 상권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업종을 잘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고요. 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에 따라서 매매가가 차이 난다는 점.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점, 따라서 월세가 상승될 수 있는 지역이나 또는 업종만 잘 선택되신다면 매매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월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 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좀 볼 수 있겠지만 역세권별로 상권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자, 대학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 상권이 있는데요. 그 상권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상가에 투자하시는 데서 실패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뜨는 업종에 대한 연구를 계속 좀 하셔야 되면서 이 업종에 잘 맞는 프랜차이즈를 잘 파악하신다라면 그 프랜차이즈가 들어갈 수 있는 상권과 상가를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만 잘 되신다면 앞으로 상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가 투자에 대한 이런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 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또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실 때 많은 팁 될 수 있는 내용들 세미나에서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전해주시는지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임종옥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인데요. 10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공덕역 6번 출구에서 가까운 르네상스 타워 1806호에서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2713-1813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런 세미나인데요. 수익형 부동산 워낙 관심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 참여하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 전해주실까요? 예,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월세를 받는 부동산, 그리고 또 소액으로 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역세권에 위치한 부동산이 공통 분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은퇴 후에 월세를 받거나 또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또는 시세차익형 부동산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한번 오셔서 강의를 들으신다면 아마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투자 방법이라든지 방향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한번 참여해 보셔서 많은 팁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02713-1813번 사전 예약은 또 필수로 해주셔야 되니까요. 전화 바로 주시고 예약해 보신 후에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강의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요. 이 상가 어떤 곳 좀 경쟁력이 있을지 많이 궁금한데 매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매물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일산 동구에 위치한 1층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상가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기존 상가를 매입을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분양 상가를 분양받으실 때 기존 상가를 사실 찾다가 못 찾아서 분양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기존 상가를 매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권과 그리고 이미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요. 오늘 컴퓨터가 조금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잠깐 손만 보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세미나입니다. 요즘 수익형 부동산 굉장히 관심 많으실 텐데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방법, 이렇게 투자 접근 전략 세워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면요. 02713-1813번 사전 예약 이렇게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니까요. 전화번호 적어보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열리는 임종욱 소장님의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산에 있는 상가주택 매물 정보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자,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을요, 도보 10분에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자, 일산에는 상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라페사 상권과 웨스톤 상권이 있는데, 라페사 상권 내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공은 2003년 6월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이미 안정된 상권이다라는 것을 증명이 되고 있겠고요. 다 공급 면적은 62제곱미터고요. 전용 사용 면적은 40.2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6층 건물입니다. 총 6층의 상가로 꽉 찬 건물이 되겠고요. 그 중에 1층, 공실이 잘 안 난다라는 1층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을 살펴보면 4억 6천만 원이고요. 월세 현재 4천만 원에 19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이 아니고 현재 19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출 현재 1억 5천만 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출을 승계가 가능하셔서요.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2억 7,500만 원을 투자하셔서 매월 19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가의 추천 포인트는요. 첫 번째 라페사 상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산에는 이미 안정되어 있는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된 상권에서는 바로 따박따박 안정적인 월세가 나온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상가 투자에 있어서 뭐다 원하는 것은 1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층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실의 위험성이 그만큼 낮다. 그리고 또 임차인들이 그만큼 장사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털고 나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아마 특징이기 때문에 공실의 위험성이 낮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도요. 꾸준한 임대료 상승, 지금까지 임대료가 꾸준히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임대 상승으로 매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6층 건물까지 꽉 찬 상권이고요. 바로 라페스라든가 웨스턴돔이 바로 많은 젊은층이 찾는 상권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많은 젊은층들이 찾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임차인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 최근 들어서 이 호수공원이라든가 또는 MBC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볼거리와 먹거리가 상당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찾는 젊은층들이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영업적인 부분이 상당히 안정적인 상권으로 이미 접어들었고 앞으로도 안정권으로 계속 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임차인들 그리고 거기에 월세를 주시는 임대인들이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으시고 향후에는 그로 인한 매매 가치의 상승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자 이제 GTX에 대한 개발 호재인데요. 자 일산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를 위주로 한 대곡역에 이 GTX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GTX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일산 지역에 더 많은 인구가 들어와서요. 이 지역의 상권이 훨씬 더 안정권으로 더 잘 짤 수 있는 그런 상권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치 한번 다시 말씀드린다면 3호선 전발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라페스타 상권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3년 6월에 준공난 안정된 상권이다. 자, 공급 면적 62, 전용 면적은 40.2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6층 건물 상가 중에 1층에 위치되어 있겠고요. 매매 금액은 4억 6,500만 원. 사실 요즘에 상가 하나 매입하시려면 거의 10억대에 준하는데요. 자, 그 가격의 반값 정도 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세는 보증금 4천, 그리고 월세가 190만 원 이미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제출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2억 7,500만 원에 매월 월 190만 원을 받아가는 그런 상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미 현재 안정적으로 월 190만 원 이렇게 받아보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좀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특징들 살펴보시길 바랍니다.